안녕하세요. 현성 기자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큰 변화가 불고 있는데요. 이 역사적인 순간을, 이 역사적인 시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또한 저희가 중요하게 짚어봐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치 전문가 심원천 박사님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심원천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4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 부탁합니다. 네, 아주 정말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현재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선례를 봤을 때 2차 남북 정상회담의 경험으로 봐서 네. 북미 관계의 어떤 조그만 진전이 있어야만 남북 관계도 진전이 있다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았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한국 고위 특사팀의 백악관에서의 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지도자와 만나겠다 응답을 함으로써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3차 남북 정상회담의 아주 좋은 기회를 이미 만들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우리가 아주 많은 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주 역사적인, 그리고 특히 판문점이 뭐냐면은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갖는다는 것은 상징적 의미가 아주 크지 않습니까? 네, 남측 지역. 네, 그렇죠. 예를 들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남한 땅을 받는다는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일 겁니다. 네. 그리고 국제적인 그 언론의 관심도 아주 많을 텐데, 사실 판문점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분단의 상징, 민족의 아픔의 상징이고, 1차, 2차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열렸는데, 남북 분단의 아픔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김정은 지도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다는 것은 아마 아주 그 상징적인 의미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생각에는 너무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크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우려도 있지만은, 현재는 아마 잘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기대하는 것은 비상가족 창국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서 아마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많은 발전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서너 가지를 그 성공의 그 평가의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정상회담이 아주 정례화를 할 수 있는, 네. 한 번만 만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만날 그런 스케줄을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북한도 이미 우리 남측 고위 특사팀과 만났을 때 우리 남한에 대해서는 절대 핵무기 그리고 전쟁 불가침 협정을 그런 말을 이제 김정은 지도자가 했었는데, 네. 그걸 아주 우리 이번 회담에서 남북한 예를 들어서 불가침 협정,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남북한 국방장관회의, 그리고 단계적인 그런 비전을 생각해서 결국 마지막 목적은 뭡니까? 정전협정과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이번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그러니까 통일의 그런 초석의 그 기반을 만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동계올림픽 기간, 그 다음에 남한 특사팀이 트럼프 백악관 방문해서 좋은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국 내 수구 세력들이 얼마나 정말 많이 반대를 했습니까? 정말 실망스러운, 그리고 국제적으로 좀 수치스러운 그런 반응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는 그 남한 내에서도 이런 수구 보수 세력들이 이제 조금 각성을 해서,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과연 그 남한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 민족으로 생각해서 지금 문제는 핵보다 더 중요한 게 과연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인가? 아주 그 문제에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내 보수 수구 세력들이 그게 지금 가장 우려가 되고요. 네, 대화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상당히 전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에 대해서 디스커션이 많은데요. 네.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경우는 아마 군산 솔직히 30년, 40년 넘게 미국과 대하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것은 아니고,
타이밍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작년 11월에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렇게 자신감을 보였잖아요. 그것도 이제 원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생각하기는 타이밍으로 봐서 남한 우리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태어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그런 신뢰감도 많았던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여정 특사를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창 동계올림픽 동안 이렇게 방문을 했을 때 아마 거기에 대해서 신뢰감이 아주 컸던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북한으로 봐서도 사실 지금 트럼프가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는데 거기서 아마 생각에 미국 내 사정 정치를 봐서라도 아마 이때 가장 타이밍으로 봤으면 아주 가장 적절하다. 아마 그런 분석이 나온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핵무력을 완성했다. 그 다음은 이제 북한은 경제개발에서 중점을 둘 것이다라는 그런 아주 장기적인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북한으로 봐서는 그냥 착실하게 그냥 자기들이 그동안 구상해왔던 그런 계획들로 그렇게 아마 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북미 지도자 첫 회담이고 또 회담이 평양에서 열릴 수 있다는 것이 파격 자체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항상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해왔고 북한은 핵폐기보다는 핵실험 동결을 많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핵실험 동결을 주장한다면 이것을 과연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또 그게 궁금합니다. 많은 이제 뉴욕타임스라든지 워싱턴포스트 이렇게 많이 이제 트럼프 네. 북미 회담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북미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서 에너지 원조, 그 다음에 경제 제재를 아주 그렇게 점차적으로 해제를 한다라는 조건으로 트럼프가 원하는, 사실 좀 처음인데, 북한의 그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아주 동결, 아니면 혹은 폐기, 그것이 만약에 성취되면은 트럼프는 아주 성공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 미국이 염려하는 것은 북한의 핵도 있지만은, 북한이 핵탄두 미사일이잖아요. 프로그램. 네. 미국 전 주를 방타할 수 있는. 그 이전에 북미 어떤 니고시에이션에 보면은 미국의 북한의 탄두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그런 많은 니고시에이션이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트럼프가 이번 평양에서 북미 회담이 있던 아니면은 아마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 같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만일 북한으로부터 북한 핵탄두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폐기, 이거를 이제 만일에 북한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면, 트럼프로서는 아마 그것만으로도 아주 큰 승리다라고 이제 미국이 승리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야말로 빅뱅 어프로치. 그거는 뭐냐면은, 완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결과죠. 예를 들어서, 완전히 그냥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핵 폐기, 탄두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 그 조건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 그렇게 트럼프와 김정은 북한 간의 그런 합의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평화협정에는 사실 북한, 미국뿐만 아니라 사자 협의가 필요한데, 만약에 트럼프와 북미 간의 평화협정이 이제 타결이 된다면은 그게 가장 큰 아주 그야말로 빅뱅 결과이겠죠. 예. 네. 그런 결과는 아마 지금 현재로서는 지키기가 힘들지만은 아마 그것도 학자들 간에도 이렇게 안보 분석가들 중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트럼프와 북미 정상회담에 지금 아직 많은 분들이 분석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주 안 힘들 것이다. 김정은 지도자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 워낙 조금 상황 예측을 불가능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견도 있지만은,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가장 구체적으로는 거의 70, 80% 아마 북한이 에너지 원조, 그 다음에 점차적인 경제 제재 해제 조건으로 아마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그 다음에 핵 미사일 실험 동결, 이런 쪽으로 아마 타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남북 북미 간의 회담이 어떤 내용일지 모르는데요. 성과가 좋다면 네. 대북 경제제가 해제될 가능성이 있을지, 이에 대한 의견 부탁합니다. 대북 제재라는 것이 유엔의 권한인데 미국과 네. 회담을 한다고 해서 미국이 유엔 제재를 풀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네, 물론 근데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유엔이라는 그 국제기구도 바로 그 미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사실 북한으로서는 가장 거의 뭐 중요한 국가가 솔직히 말해서 구체적으로 그 경제 제재를 그 실행하는 국가도 이제 중국과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중요한데요. 만일 3차 정상회담이 남북 정상회담 성공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일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그 구체적인 발전이 있다면은 제가 생각에는 그 경제 제재는 해줘도 아마 가능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미국 힘이 유엔 내에서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국과 북미에서 어떤 발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 러시아 그런 협조가 있다면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도 아마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국민들의 그 자세, 재미교포, 그 다음에 코리안 아메리칸,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우리 한국 교민들의 자세인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를 접근할 때 오직 그 북한의 핵 이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근본 문제는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가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인가? 남북한 합쳐서.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하는가, 중국 이렇게 강대국의 접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전층은 우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발전이 있었던 것은 촛불 혁명에서 표출된 국민들의 그 자신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그런 촛불 국민들의 용기. 그래서 저는 그때 표출된 그 에너지를 더 발전시켜서 완전히 대한민국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지금 저는 가장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 전체가 생각해야 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아주 긍정적인 대답, 그래서 이제 아주 정말 기쁘고 그리고 남한 특사팀의 그런 활동도 아주 역사적인 순간인데 더 큰 역사는 바로 궁극적인 그 평화협정을 만들어서 반드시 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평화체제, 평화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다음 체제는 반드시 절대 그 분단 국가가 아닌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 그런 국가를 만드는 이제 그런 문제를 제가 생각에는 우리 이거 청취하는 분들 그리고 한국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